부모님이 혼자 계시기 힘들어 보이시는데 우리 부모님도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때문에 등급을 신청조차 못하고 계십니다. 12년간 3천여 분의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을 상담한 노인 돌봄 전문가가 오늘 어떤 분들이 과연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급 신청 왜 망설이고 계신가요? 가끔 가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미 혼자 식사하시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실 때도 위태로운데 자녀분은 아직 저희 부모님은 아직 괜찮으신 것 같은데 등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봤을 땐 장기요양 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셔서 신청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야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15년간 3천여 분이 넘는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을 상담하면서 어떤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격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격은 나이 하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는데 물론 만 65세 미만이셔도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 같이 노인성 질병을 받으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저 자격 요건은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어르신들의 5가지 공통점. 이건 제가 12년간 현장에서 보내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등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다음 5가지 중에 최소 1가지 이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 혼자 옷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 며칠 전 일을 기억 못하시거나 지금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르시거나 집 근처에서 길을 잃으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날이 추운지 더운지 구분 못하시고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나간다거나 겨울에 여름옷을 잘못 입고 나가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희 센터에 오셨던 한 어르신은 손자 이름을 계속 틀리게 부르시고 아침 식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0분 뒤에 밥을 안 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단기 기억력 저하가 반복된다면 꼭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3번,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건 두 번째와 연계돼서 치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깨서 돌아다니시거나 집에서 나가겠다고 고집부리시는 경우입니다. 이번에서 말한 인지기능이 저하됐다는 걸 느끼시면 바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신경과에 가셔서 반드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간호처치가 필요하다. 욕창이 있으시거나 도뇨관을 사용하시거나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으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하거나 약물 관리가 복잡한 경우도 여기 해당됩니다. 5번째, 재활이 필요한 상태다. 뇌졸중 이후에 한쪽 팔다리를 잘 못 쓰시거나 관절염이 심해서 걷기가 불편하시거나 낙상 이후에 거동이 어려워지신 경우입니다. 다만 낙상으로 인한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 수술 후 6개월 이후에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장기요양 등급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단순히 하나의 등급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5등급부터 1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5등급이 가장 경증입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등급은 거의 누워 계시거나 중증 치매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 4, 5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아직 아주 가벼운 경증 치매시라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등급이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한 병인 만큼 초기 약물 관리, 초기 정서 지원 등 초기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관리와 함께 중요한 사회적 교류를 진행한다면 진행 속도를 잘 억제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과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저희 같은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에서도 대신 신청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화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방문조사, 신청 후 약 2주 안에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등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은 제가 밑에 댓글로 저희 블로그 글을 꼭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 등급 판정,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 목욕,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인데요. 본인 부담금이 일반적으로는 15%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 한 달 이용료가 10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1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85%는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자,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내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기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급 신청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청했는데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으시잖아요. 신청하는데 비용도 전혀 안 들고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등급 신청 상담부터 신청 과정, 방문 조사 준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도와드리니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